자, 그럼 이번에는 그 벡터를 2차원 직교좌표계, 그러니까 좌표평면 또는 3차원 직교좌표계 위에서 벡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처음 벡터를 정의할 때 자,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벡터가 같은 벡터다, 동치다 라고 저희가 아예 벡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벡터를 정의를 하고 나니 이 벡터, 그러니까 화살표죠. 그러니까 길이가 있고 방향이 있는 화살표, 이거를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벡터가 같은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를 다룰 때, 좌표평면 위에서 다룰 때 꼭 벡터의 시점을 항상 그 좌표계의 원점, 좌표평면의 원점 또는 3차원 직교좌표계의 원점으로 가져다 놓으면 이 벡터를 다루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코너에서 다룰 위치 벡터, 앞에서 얘기한 변이 벡터와는 조금 다른, 약간 같은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개념으로 위치 벡터라는 고 부르고 있고요. 왜 위치 벡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직교좌표계의 원점과 어떤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림 11과 같이 벡터가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서 여기 이만큼 있었다. 근데 나는 여기 벡터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하니까 이 시점을 원점으로 끌고 가져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벡터가 이렇게 예쁘게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어떤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점을 항상 원점으로 끌어다 보면 종점은 이 벡터 A의 종점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점을 표시하게 되고, 이것은 점이니까 순서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라는 벡터는 이제는 나는 A1, A2라는 이 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점은 원점을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고, 이 벡터의 종점 하나만으로 이 벡터의 길이와 방향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를 그래서 마치 좌표 평면에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순서쌍처럼 A1, A2, 이게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좌표 평면의 그 하나의 점이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꺽쇠를 써가지고 벡터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게 위치 벡터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벡터 A의 종점,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왔을 때 종점 정보가 중요하게 된 거죠. 종점의 좌표, 종점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순서쌍으로 이렇게 A1, A2 좌표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벡터 A라고 표시를 하겠다라는 게 위치 벡터입니다. 자, 유사하게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도 어떤 벡터 A가 여기 요 밖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 시점을 3차원 직교좌표계 원점으로 이렇게 끌어다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점이 하나의 점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그 점을 찾을 수 있죠. A1, A2, A3, XYZ 좌표를 찾을 수 있고 한 점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A 벡터라는 것은 시점은 이제 관심이 없죠. 무조건 모든 벡터는 2차원이건 3차원이건 모든 직교 좌표계의 벡터의 시점은 다 원점으로 통일을 해버리겠다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 적분 방식이고, 그러면 종점만 궁금하니까 종점에 A1, A2, A3라는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바로 위치 벡터, 순서상으로 표시를 한 게 위치 벡터였다. 이 위치 벡터의 이제 위치 벡터라고 쓰는 그 이면 내면에는 시점은 항상 원점이다라는 게 이미 전제 조건으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벡터를 하나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변이 벡터는 시점도 하나가 있고 종점도 하나가 있어서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방향과 길이를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치 벡터는 종점 하나만 있으면 이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둘 다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조작하기가 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위치 벡터, 이 그림 12에 빨간색으로 나타낸 벡터는 다 동치입니다. 같은 벡터들인데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에 이제 각기 다양한 다른 위치에 놓아도 다 동치인 벡터인데, 나는 이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와서 종점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면 종점이 3,2구나. 그러면 이 벡터를 3,2라는 이 위치 벡터를 표현을 하면 이 다양하게 하나, 둘, 셋, 넷, 6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같은 벡터를 하나로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위치 벡터를 하나의 위치 벡터 표현 방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물론 3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3차원에서 위치 벡터가 예를 들어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A1, A2, A3라는 벡터는 위치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근데 이 벡터를 평행이동을 해도 동일한 동시인 벡터니까, 예를 들어 시점을 원점이 아닌 x, y, g라는 요 A점으로 시점을 이동하게 되면, 그럼 종점은 어떻게 될까요? 종점도 X성분 A1에서 X만큼을 더하게 된 거고, A2 성분에서 Y만큼 더하게 된 거고, A3 성분에서 Z만큼을 더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방금 성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에 이렇게 위치 벡터를 나타내면 마치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을 나타내 X좌표, Y좌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하나하나를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성분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컴포넌트라고 부르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 보시면, 이제 P의 위치 벡터니까 시점은 원점이죠. 위치 벡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행 이동해서 원점을 A로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종점 역시 시점이 이동한 그 양만큼 X축의 이 성분이 커지고, Y 성분도 커질 거고, Z 성분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점 P가 A, 아니면
x1,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전 P의 x 성분, 전 P의 y 성분이라고 또 저희가 많이 불렀었죠. 그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방식으로 벡터에서도 위치 벡터의 마치 위치 벡터의 좌표, x 좌표, y 좌표, z 좌표를 이 성분, x 성분, y 성분, 벡터의 z 성분이라고 이제 유사한 용어를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A점을 시점으로 하고 B점을 종점으로 하는 변이 벡터 AB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같은 말로 이 시점을 원점으로 이동해 보겠다는 겁니다. 원점으로. 그러면 A점이 원점5로 이동하면 B점이 이동하는 점이 바로 위치 벡터의 그 성분들이 되겠죠. x, y, z 성분. 그러면 위에서 그림 13에서 저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시점의 좌표, 시점의 x1, y1, z1이 원점으로 가게 됐으니 종점 역시 x2에서 이 x 성분만큼을 x2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고 y 좌표에서 이 y1만큼 빠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z2에서 z1만큼을 빼야지 위치 벡터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이 벡터를 지금 위치 벡터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위에 그림 13번에 있는 개념으로 아이디어로 얻었습니다.